이번 시간에도 에, 요번 시간에 그 음식에도 육군, 해군, 공군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가 이제 진달래꽃이 참 산에 흐드러지게 피면은 이제 그 진달래꽃을 따서 차로도 이용하고 또 효소를 내서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시간이 나면 조금씩 땁니다. 너무나 많이 따면 또 그렇고. 그래서 그 진달래 밭이 있어요. 산속에 살다 보니까 산은 계곡마다 다 특징이 달라요. 그냥 자연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골짜기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그것은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쌀이나무가 또 크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골짜기는 진달래가 아주 또 흐늘에 피어져 있고, 또 어느 쪽에가 뭐 고사리라든가 나무를 뜯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지역이 있고, 다 달라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산이라고 해서 다 어디나 가나 다 있겠지라고, 물론 더러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터가 산에서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참 절에 식구들하고 이제 또 우리 집 또 강아지 또 몰고 이제 산으로 가죠. 산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서 한참 해가지고 꽃을 따가지고, 그때 산에서 내려온 시간이, 그때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는 대략 한 10시나 아침 예불을 드리고 가니까 10시 반쯤이나 출발해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한번 휘 둘러보고 꽃 좀 따가지고 오는데 한 2시나 3시간가 됐을 겁니다. 한 서너 시간 산 돌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이제 강아지가 말하자면 어느 만큼 오물 막 내리 쫓아가지고 막 아주 바쁘게 막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막 짖어요. 그냥 내가 갔더니, 와, 위에부에서 손님이 오셨구나. 집 앞에 이제 손님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말하자면 집 지킨다고 먼저 내려와가지고 막 우리 대롱이가 그냥 막 짖어요. 그냥 신나서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일이니까. 그래 이제 손님이 이렇게 보여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떤 일로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속초, 강릉 그쪽으로 이제 말하면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인데, 뭐 누가 말하길 뭐 그쪽에는 뭐 올해 무슨 뭐 살이 붙었다고 그런 말을 해서 참 스님한테 가서 여쭤보려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신들이 좀 찝찝하게 생각하고, 어느 반에 뭐 대장군 살이 있다, 뭐 무슨 살이 있다, 다들 그러잖아요. 저는 뭐 살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니까 어떻게 또 그들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또 내가 이제 말하자면 말하자면 대장군 망을 막는 살을 막는 글을 써서 이제 내가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말하자면 자동차 정비업을 했었어요. 남자분은.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다가, 말하자면 이제 속초에 누이 동생이 사는데, 거기 항구에 업판장이 있는데, 업판장 옆에 건물을 하나 지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 항구를 발전시키려면 아무래도 장사꾼들이 있어야 되니까, 시에서 이제 계획적으로 어느 일정 구획을 정해서 거기에다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누이 동생이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 가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자기들은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단지 저한테 묻는 것은 말하자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지역상 좀 그 관계로 뭐 동쪽에 대장군방이 붙었네 뭐가 붙었네 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뭐 내가 글을 써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글을 써드리고 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분들은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어느 만큼 한 2년, 3년이 지났는데 두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또 오셨냐고 그랬더니, 예, 동생이 그 한 가게에 가서 장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별 재미를 못 봤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가서 뭘 장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간단하게 뭐 이 국수라든가 그 뭐 이 만두라든가 뭐 오뎅 이런 것들을 취급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인이 또 그 분야는 또 말하자면 그 좀 솜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별 재미를 못 봤다 그러면서 그 누이 동생에 대한 그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형제지만은 이 자기들이 말하자면 동생에게 그동안 가게 세에 대해서는 이용을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남들도 도와줄란 지거나 동생 도와주세요 치세요. 내가 그냥 그러고 툭 그냥 얘기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입장에서 어디 그랬죠요? 말하자면 이제 여기 이제 이 도회지에 살다가 그 시골 동네로 가니까 그 가게 세나 이런 것들이 시내 중심으로 들어왔던 어떤 것들이 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갔더니 말하자면 자기들은 이제 뭐 보증금 말하자면 뭐 3천만 원에 월 말하자면 150만 원씩 주는 이런 정도로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 정도도 그 가게가 어느 만큼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인정을 하고 이제 동생한테 그렇게 해서 동생 가게를 이제 말하자면 자기는 내 누이 동생이니까 나한테는 뭐 그런 일 없겠지 하고 좀 이 가게를 그렇게 얻었는데, 동생한테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가게 세도 남들은 한 2천만 원에 뭐 100만 원 아니면 80만 원 뭐 3천만 원에 8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게가 자기들보다는 월등히 싼 거예요. 자기는 3천만 원에 150만 원을 동생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거 어때요 이거? 물론 계약 당시의 당사자들 간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는 설사 그런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오래비하고 누이와의 관계에서 형제지간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남들보다 더 욕먹을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거기 가서 2년이 되도록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좀 장사도 별로 안 되고 어찌됐든 좀 이 가게세를 내는 어떤 입장이 좀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관계가 되니까 좀 서로의 관계는 팍팍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겠죠. 그런데 주위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슬슬 다니면서 툭툭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동안에 가게세를 엉뚱하게 많이 준 거예요. 예. 보증금이 3천만 원이면 남들은 거의 반값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기는 150만 원씩을 줬으니 어떻게 거의 배를 더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낸 것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세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어찌 동생이 오빠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남들보다 더 받을 수 있냐는 어떤 그 마음이 더 이 남자를 아프게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분들이 성남 사셨는데 성남으로 다시 이사를 와서 나한테 이제 이런저런 걸 물어보러 와요. 그래서 그날 오셨던 것인데, 그래서 내가 그럼 앞으로도 음식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좀 된다면은 의육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냥 방향에 대한 얘기만 해서 그것만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음식물에도 육군, 해군, 공군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예, 거기는 말하자면 그 오행상 물에 속하는 그 업종의 장사를 하셨는데,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이 태어난 해, 달, 날에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있는 것을 응용해야지 없는 동물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전혀 못 들어본 얘기라 그래요. 당연하죠. 못 들어봤겠죠. 그래서, 예, 그러면 다른 걸 할 것도 없고, 반성문을 한번 쓰시오. 반성문 한번 쓰시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반성문을 쓰고 이제 백일 기도를 작정을 해서 드리고, 저도 기도를 해드리는 과정이 됐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남자분은 이제 오셔가지고 그 지하철 공사, 또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고, 여자분은 또 남의 집 식당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서로 이제 참 슬기롭게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어떻게 좀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누구나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부탁이. 기도해 보세요. 해가지고 내가 이제 반성문 쓰고, 왜냐면 반성문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어리석어서 했던, 아니면 내가 욕심을 내서 했던, 뭔가 잘못 살아온 것이든 반성이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는 잘난 사람이 뭐, 그러면 기도빨이 안 먹히는 거죠. 누구한테든지 대가리 팍 숙이고 무릎 딱 꿇고 들어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한 다음에,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장 그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그냥 바로 가면 뭐 부처님한테나 뭐 하나님 뭐 교회에 가서나 어느 신당에 가서나 바로 들어갑니다. 나 잘 살게 해달라고. 들어주겠어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도 어느 만큼 말하자면 시간이 되고, 터나 좀 알아보시오. 터나. 그러니 여기저기 당시가 IMF 시대라서 여기저기 가게가 많이 남아요. 많이 나오는데도 내가 가보면은, 첫째는 가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유동인구와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금액,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첫째는 유동인구가 좀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골목에다 내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가게가 나왔다 그러면 가서 또 봐주고, 가게가 나왔다면 봐주고, 그러기는 거의 한 3개월, 4개월간 제가 이제 전화만 오면 가서 봐줍니다. 왜? 잘 되는 자리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즉, 그분들하고 상생상합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요번에는 육군을 취급하시오, 내가. 육군. 나는 이제, 고기 종류의 취급해서 배우시오 그랬거든요. 그분은 이제, 다른 고기 전문점 이런 데 가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시고 일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죠. 그래가지고 참 많은 고생 끝에 당시에는 IMF 시대니까 뭐 가게가 헐값이 나온 가게도 많았습니다. 1층에 PC방 하던 자리인데
아주 그 상권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얻을 수 있다 그래. 그 당시에 값이 1억 5천에 보조금을 걸었던 가게인데 IMF다 그러니까 그 6천만 원에 나왔어요. 6천만 원. 6천만 원 이제 월 얼마겠죠? 그게 그런 좋은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십시오. 자기들은 문이 이제 그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이 사람들이 홀로 들어가는 문이 양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하나 막아버려놨어요. 사람이 모든 길은 하나로 들어왔다 하나로 나가야지. 문이 양쪽에 터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서도 들어오고 뒤에서도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 하나 문 막아버려. 그랬죠. 장사를 했어요. 저는 뭐 장사를 오픈해서 이제 한번 오시라고 이제 전화는 몇 번 왔어요. 근데 뭐 저도 당시에 많이 바빴습니다. 나름대로 백수가 바빠봐야 얼마나 바빴겠어요. 노는 게 바쁘니까 바쁜 거죠. 네, 그런데 하여간 그때 가게를 얻어준 것이 정월달인가. 정월달, 정월달에 내가 얻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지나고 3월달이 지나고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그 4월 초파일 날을 어찌 보면 1년의 최대 명절 아닙니까? 4월 초파일 날. 근데 초파일 날도 그냥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 한 통 없는 사람들한테 오라 가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되시는 분이 초파일을 지나고 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산 넘어 내 인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쁘신데 이거 오셨냐고 그랬더니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들도 그냥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깜빡하고 초파일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남자분이 그 과일을 사가지고 법당에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요. 한번 좀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주말이나 휴일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바빠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평일에 나오세요. 평일. 그러니까 금토일 3일은 바쁘니 월화수목 요 날을 통해서 오라 그래요. 제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만 그들은 그들대로 바쁘고 또 나는 나대로 바쁘고 한 번도 그 가게를 평일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올 때와 갈 때가 다르다 그러죠. 다르더라고요. 그 속초에서 그 만두 가게, 국수 가게, 오뎅 가게 그 품목으로 하다가 참 어찌 보면 또 동생한테 말하자면 어찌 보면 사기를 당한 꼴이죠. 해가지고 남들보다 배나 더 내는 세를 내면서 고생했던 것이 말하자면 이제 제가 품목을 정해줬어요. 그건 해고를 하지 말고 육군해라. 내가 육군해가지고 봤더니 장사가 잘 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참 묘한 것이 돈을 벌면은 엉뚱한 짓거리로 또 자신들이 그 복을 털어버리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남자분이 엉뚱한 짓거리를 어떻게 말하자면 그 주방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주방장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대판 싸움이 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일 잘하는 사람을 왜 바꾸냐. 아니다. 남자는 또 이 새로 들어온 여자 이 주방장을 쓰면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바꿔버리더라고요. 한 2년인가 지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또 가게가 또 질 안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끌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도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주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가게 주인은 여자가 돼야 되거든요. 여자분이. 왜? 음식을 같이 만들고 모든 걸 운영을 여자가 하고, 남자는 재료나 대주고 심부름을 하는 과정이면 여자가 주관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남자가 떡 껴가지고 어떤 그 주방의 여자를 끌어들여서, 어? 말하자면 이 기운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암수의 기운이 암놈의 기운에 있어야 주방이 잘 유지가 된다면 그 주방은 순탄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나,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순놈의 기질이 강하다면은 어때요? 음식을 똑같은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순놈이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맛대가리 있나요? 맛대가리가 없지. 자신은 맛있다고 하겠지만은 그걸 먹고 돈을 내고 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자가 만들어서 암스러운 맛을 내는 것이 맛있겠어요? 순놈처럼 숯스러운 사람이 주물럭거려가지고 내는 게 맛있겠어요?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방장 하나를 바꿔버리니까 그 가게가 서서히 말하자면 망해가는 거죠. 그럼 이 두 부부가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망해가는 가정이 되니까 부부가 쪼개지더라고요. 부부가 쪼개져, 이제는. 부부가 쪼개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참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자고 그 열심히 살았던 부부가 잘 되던 가게가 망해가니까 그냥 부부가 쪼개져. 참 세상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또 정답이고요. 나중에는 그 부인 되신 분이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그때에 주방에 들인 여자가 자기 신랑이 말하자면 그 가까이 지내던 여인을 그리 끌어들인 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돈벌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두 부부가 갈라선노를 하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그 자식들 하고 같이, 신랑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부인은 이제 그 아들하고 딸 아무래도 자식들은 엄마 편이죠. 주로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살다가 이혼하면 진짜 아주 값이 아주 떨어져요. 왜? 자식들이 엄마랑 지내기를 원하지 아버지하고 지내기를 원하는 자식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도 그 엄마가 고생했으니까 엄마 모신다 그러면서 엄마를 위해서 자식들이 조그만 그 음식점 가게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밥이나 먹고 지내기 그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때때의 기운이 암스러우냐 숫스러우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암스러운 짓거리의 시기, 음스러운 짓거리의 시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각각의 해마다 오는 태세에 따라서 나이가 바뀌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짓거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껍데기만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어린 짓거리를 하거나 덜 익은 짓거리를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따라주고 누가 그 집에 와서 음식 먹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준은 스스럼 없는 자연이 만들어 갑니다. 자연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풍족해지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느냐 하는 그 차이로 넘어가죠. 그런데 또 거기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됩니다. 왜? 내가 어느 좋아하는 것의 취향으로만 간다면은 내가 스스로 내 몸에 병을 불러들이는 격이 되거든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90년대, 1990년대 초부터 우리가 그 매운 불닭, 매운 음식들이 그때부터 유행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때부터 서서히 매운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의 식탁을 차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뭐 매운맛을 위한 매니아니 뭐 해가면서 전국에 아주 그 매운맛들이 아주 불티나듯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매운맛의 지독한 그 매운맛은 무엇을 망가뜨리느냐? 우리의 직장과 대장과 폐를 망가뜨립니다. 음과 양의 관계이지만 폐병과 대장과 직장암, 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생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신들이 좋아했던 먹었던 것들의 식습관, 내가 20대 30대에 갔다가 안 먹어야 될 어떤 것들을 많이 내장에 고통을 줬다면 그것이 어떻게 돼? 시간이 가면 10년 지나 20년 지나 40대 50대 60대가 되면 그것이 암으로 발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병 걸리라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해서 그 먹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단맛에 너무 취하면 당뇨, 소갈병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 좋다고 배짱이네 뭘 해가면서 갖다 팍팍 갖다 성질 내고 막 바로바로 결행하는. 그럼 간에 이상이 있는 거네. 간에. 그럼 간질환 쪽이 있는 거죠. 네. 나는 뭐 참 이쁘고 좋은 것만 찾는다고 그 발광하고 돌아가는 남자들 전부 다 오행상 수의 병이 걸려서 신장 방광 망가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생해요. 모든 병들은 자신이 만듭니다. 자신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느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고 적당히 물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나 이거 좋아, 우리가 못 먹어도 고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망가지는 거죠. 그것이 그날 당장 망가지나요? 안 그렇죠.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것이 나에게 병으로 돼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먹거리의 중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먹거리의 모든 것들은 하찮은 먹거리라도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누군가의 정성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자라고 커나가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항상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오행의 음식, 오행의 짓거리를 알아서 온당하게 품고 넘어가거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두 부부도 저한테 처음 왔을 때는 방향이 말하는 성남에서 속초로 갈 때 살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방위를 이탈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말하는 해소, 풀어주십시오 하는 글을 써줬던 인연으로 해서 그 뒤로 쭉 많은 인연이 이어왔는데, 궁극에는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은 남자가
이 주방에 주방장을 잘못 들임으로 인해서 가게도 망하고 본인들도 이혼을 하게 되고. 예, 참 씁쓸한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됐으면 참 우리 스님을 갖다 오실 때도 스님 평일에나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주말에는 이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평일에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저는 기억이 없네요. 예, 모든 것은 때의 일입니다. 또 때 지나가면 또 끝나는 거고요. 기억이 저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도래되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명확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리야 우리야